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양심을 굳건히 지키며 청렴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우리 자신은 우리가 한 행실이 청렴하였는지 또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행동이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심을 지니고 또 어떤 청렴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 속에서는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또 그 일들이 과연 청렴한 일들이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또는 경제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청렴한 삶과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삶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사회가 서열화시키는 그러한 사회 구조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은 실제로 한 번에 고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선생님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정청탁에 대해서 그 단어를 얘기하진 않지만은 다양한 교육활동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건드려주면은 학생들을 서서히 몸속에 이렇게 조금 스며들었다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고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본인은 그런 부정청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의 사례입니다. 사거리에서 유리병을 싣고 달리던 차량이 비로 인해 전복되어 사거리에 유리병 조각들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로 주변의 학생들이 유리병 잔해들을 치웠고 처음에는 소수였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빗자루를 들고 오며 학생들을 도와 마비되었던 도로를 복구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항경찰서는 도로를 치우며 2차 사고를 예방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이처럼 학생들의 청렴한 사례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으로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깊게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큰 사건이었는데요. 학생들의 도움으로 2차 피해까지 이어지지 않고 잘 신속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에서 이 사건이 더 의미 있게 와닿았던 것들은 이 사건의 선행의 중심에 우리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의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학생들의 선행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선행이 큰 사고를 막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선행이 계속되어 청렴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생기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노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 환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의료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간호사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지침을 어기고 탈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몇의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진들의 피로가 과중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거는 개인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의 안전이랑 좀 상반되는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보통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어떤 공공의 안전이 좀 최우선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볼 때마다 선생님도 좀 쓴웃음을 짓게 되는데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좀 위해서,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한다면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은 그런 다양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각종 SNS와 인터넷 매체가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큰 편리함과 유익함을 얻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악플로 인해 연예인, 유명인, 일반인 등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극심한 악플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자살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라는 이유로 생각 없이 써내는 우리들의 악성 댓글은 계속하여 많아지고 있고 악성 댓글로 인한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플에 대한 피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나는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범법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의 처한 환경이라든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마치 소설을 쓰듯이 올려놓으면 당사자는 해명할 방법이 없어서 낙인 찍힌 그런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플은 절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SNS와 온라인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온라인 상이라고 아무 말이나 심한 말, 욕 등을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고 이런 댓글을 보고 크게 슬퍼하고 또 자해하고 자살하는 친구들까지 보았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더욱더 발전할 온라인 사회 속에서 이런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악플로 인한 많은 사건 사고들보다는 선풀을 날리며 서로 따뜻한 말을 해주며 힘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행동을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공이 있는데, 요거 선생님 공으로 한번.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청렴은 저글링입니다. 선생님에게 있어 청렴이란 맑은 하늘과 같은, 지금 가을 하늘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이란 시원한 청량 음료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이란 제가 볼 때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렴이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이란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이란 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이란 안경입니다. 청렴이란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 사람이 조화롭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엔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흐릿하고 막막한 앞길을 잘 보이게 해주는 안경처럼 청렴도 우리 사회의 막막하고 흐릿했던 모습을 다시 선명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빠지면 심심한 소금처럼 청렴은 우리 사회에 빠져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진정으로 내가 비양심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나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거울이 청렴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보기 좋듯이 청렴하면 서로 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겨내요 코로나19 함께해요 청렴 실천. 이겨내요 코로나19 함께해요 청렴 실천. 이겨내요 코로나19 함께해요 청렴 실천.